서강대교 넘지 마라. 지시 없었다. 조작된 또 12.3 영웅인가. 조금 그 정치권에서는 한동훈이 12.3 영웅서사를 썼다. 이렇게 안철수 의원이 폭로를 해서 지금 상당히 시끄럽죠. 12.3 때 한동훈은 딱 그거 하나로 지금 정치하는 겁니다. 내가 막았다. 내란을 막았다. 국회로 다 국회의원들 그때 당대표였으니까는 모이라고 해서 그 국민의힘에서도 18명이 그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여를 해서 내가 그거 막는데 앞장섰다. 근데 안철수 의원이 그거 아니야. 그때 처음에는 당사로 국회의원들 모이라고 했었어. 괜히 추경호가 지금 덤태기 쏘고 있는 거야. 이런 취지로 말을 해서 영웅서사가 깨지고 있죠. 그런데 군 안에서도 영웅서사가 지금 깨지는 상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군뿐이 아니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각종건 전 수경 사령관, 특전사령관,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싹 다 잡아들여 국회의원들 다 끌어내. 이 두 가지 가지고 그 두 사람의 진술에 의해서 현재에서 그것 때문에 탄핵이 되기도 하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되고 또 유죄를 막 받고 하고 있죠. 그런데 2차 내란몰이 특검이 그 두 사람을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홍장호는 처음에 이 계엄이 떨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동조를 했다. 동조를 하고 미국 CIA에 이 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는 그런 문건도 작성을 하는데 주도를 했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그 대형 팀까지 만들어서 주도했다. 그러다가 본인이 이재명 쪽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려다가 거기에 들통이 나서 이 사표를 내게 되니까 그때부터 돌아서서 막 진술을 했다. 나 싹 다 잡아들이라고 했다. 자, 그래서 홍장원을 입건을 했죠. 그리고 각종군도 처음에는 이 실행을 했다 하다가 나중에 이게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걸 알고 돌아섰다. 그리고는 계속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를 받았다. 국회의원이라고 했다가 인원이라고 했다가 다 다르죠. 오락가락 했는데 어쨌든 그것들이 전부 다 그 채택이 돼서 헌재에서도 그렇고 법원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아주 불리한 상황이 됐는데 또 한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은 훈장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자, 일단 제가 단독으로 JTBC가 보도한 속보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서강대교 넘지 마라. 지시 없었다. 오히려 조성현 부하는 끌어내라고 했다. 는 이야기입니다. 저 조성현 대령이 소방사 수도방위사령부의 경비단장, 1경비단장 대령이었죠. 그래서 준장, 스타를 달아주겠다는데도 안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참 군인이다. 좌파 진영에서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심지어, 보국훈장, 내란을 저지했다. 이렇게 하면서 보국훈장 3일장을 줬고, 이재명이 직접 만나서 막 악수하고 격려를 하고, 이런 군인이 진짜야. 막 하고 해서 영웅시 됐죠. 그리고 그 가장, 상징적인 말이 자기의 그 경비단, 수방사 경비단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서강대교를 이제 넘어야죠. 국회로 오는 거니까.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려라. 이게 아주 상징적인 말이 돼서 조성현이 영웅이 됐죠. 그런데 2차 내란몰이 특검이 이것도 다시 한번 들여다봤다는 겁니다. 들여다보니까는 아니야. 이거 처음에는 다 끌어내. 그 국회 진입해서 이거 다 끌어내라고 했어. 그런데 비상계엄이 국회의원들이 의결해서 해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때 이미 서강대교를 넘었고 해제가 되고 나서는 동작 그만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2차 내란몰이 특검이 마치 이삭 죽기를 하듯이 1차 조은석 특검이나 민중기 특검이나 이런 데서 다 한번 싹 훑고 갔는데 그걸 이제 다시 이삭이라도 줍듯이 막 찾아다니죠. 그래서 막 영장 치고 했는데 다 이게 영장도 막 기각되고 막 60몇 %가 지금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른 사는 그렇더라도 이 영웅 서사를 1차 특검에서 무너뜨리고 있는 그 상황이 되는데, 오늘 지금 단독으로 놓은 것이 바로 조성현 이야기입니다. 서강대교 넘지 말아 지시 없었다. 자, 소위 내란을 저지한 공로로 보국훈장 3일장을 받았던 조성현 대령을 종합특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수사를 했다. 수사를 하고 있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입니다. 이제 완전히 처지가 바뀌었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지금 뭐 한덕수, 뭐 이상민, 이 사람들 뭐 20년 징역, 15년 징역 뭐 이렇게 받은 그겁니다. 홍장원도 마찬가지죠. 그 무시무시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수사를 하면서 12.3밤 그 행적에 의문이 커지고 있는데, JTBC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2차 특검에서 수사 결과 그동안 알려진 것과 달리 조 대령이 국회 진입을 막기 위해서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 지시하지 않았다. 그런 지시한 적 없다. 는 결론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을 다 끌어내라는 조성현 대령의 지시를 받고 서강대교를 건너갔다. 부하의 진술이 나왔다고 합니다. 부하. 조성현 대령의 부하가 다 빨리빨리 그 서강대교 넘어가서 국회 들어가서 의원들 다 끌어내 지시 받고 넘어갔다. 그런데 그 이후에 조 대령이 아니야 국회 들어가지 말고 대기 지시했는데, 그때는 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뒤여서 별 의미가 없다. 지난 10일에 종합특검에 출석을 하면서 조성현 대령이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제 거기 2차 특검에서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조성현 대령이 그런 구체적인 워딩 자체는 없었다. 갑자기 그전에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했다는 막 언론 보도 나오고 이재명 이야기하고 훈장 주고 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그런 구체적인 워딩은 없었다고 했는데, 이게 또 그 닷새 뒤에 2차 출석 때는 바뀝니다. 기자가 지난 조사 때 서강대교 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적 없다고 말씀했었는데, 그러니까는 또 말을 바꿔서 오락가락 하는 거죠. 제 진술 취지하고는 다르다. 반대다. 내가 그런 지시를 했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취지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또 했다고 했다가. 그런데 이 2차 특검은 진술을 믿을 수 없다. 반대, 그러니까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했다는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12.3 당시에 조 대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조 대령은 수방사 1경비단장 대령이고, 그 다음에 수방사 2지역대장이 소령입니다. 윤덕규 소령이 진술을 했는데 12월 4일 날 새벽 1시 4분에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뒤에 임무가 뭔지 알려주십시오 하니까는 조 대령이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다 끌어내야 된다. 그 지시를 하더라. 지금까지 안 나왔던 이야기죠. 아마 이런 것들이 이 조은석 특검이나 이런 데서도 진술을 확보했지만 묵살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영웅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지시를 받은 윤소령이 서강대교를 건너기 시작했고 이제 병력을 데리고 건너는 거죠. 그런데 1시 20분쯤 조 대령에게 다시 전화가 와서 상황이 이상하니까 잠깐 기다려. 국회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고 하더라. 그런데 그때는 새벽 1시 20분인데 이미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시간. 이제 그 비상계엄이 없어졌으니까는 들어가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홍장원, 각종건 마찬가지로 영웅처럼 서사를 써줬던 사람들이 줄줄이 그것이 깨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 개헌절 78주년이죠. 오늘 이재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매년 12월 3일을 저 기사는 이제 내려도 됩니다. 매년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을 하겠다.
12월 3일 조금 전에 이제 그 이야기 막 영웅서사를 막 썼는데 깨지는 것도 있고 막 그렇죠.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을 하겠다. 국민 모두가 그날의 일을 함께 기억하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다음 세대에 영원토록 온전히 계승될 수 있게 하겠다. 12.3 국가기념일 추진하겠다. 자, 말은 번듯하죠. 그날 일을 함께 기억하고 민주주의 가치가 뭐 어쩌고 말은 번듯하죠. 이게 근데 무슨 의미입니까? 매년 12월 3일 되면은 또 대대적인 이 소위 내란 청산 프레임을 주기적으로 걸겠다는 이야기죠. 12월 3일 되면은 퍼포먼스를 막 벌여가지고 주기적으로 내란 청산 프레임을 걸어서 우파 개멸을 시켜놓은 그런 작업을 지금 특검이 뭐 700일째인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특검이 한 달 연장됐지만 또 특검을 하기는 그러니까 매년 12월 3일에 상기하자 12.3 그래가지고 또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어서 내란 청산 프레임을 계속 정치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12월 3일 올해 12월 3일 대대적인 무슨 국민 주권의 날 행사해서 그날 일을 다시 막 상기시키고 그러면 언론이 또 막 조명을 하죠. 뭐 김현태 단장이 이 707 단장이 뭐 창문 부수고 들어간 그 내용 다시 또 막 방송을 할 겁니다. 저희 그 좌편향이 된 매체들이 그래서 그걸 상기를 시키죠. 그리고 내년 12월 3일 그때 다시 한번 또 대대적으로 하는 거죠. 내란 청산 아직 내란이 안 끝났어. 막 청산 프레임. 그건 뭐냐? 바로 그 내후년 4월 달에 총선이 있죠. 총선 같은 거 다 겨냥을 해서 이 내란 청산 프레임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을 하겠다는 것은. 행안부가 나서가지고 윤호중 국회의원이 장관이죠. 국민 주권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는 상황을 추진해 나간다. 지정을 추진해 나간다. 그 뭐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 해법을 개정을 해서 여기다가 민주화 그 국가 기념일에 12.3을 추가하고 그리고 또 법정 공휴일까지 지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법정 공휴일까지 이제 지정을 하겠다.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정치적으로 계속 이용을 하면서 장기 집권으로도 가는 이런 그 판을 까는 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조정식 국회의장이 또 개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 주권 개헌안 이것도 국민 주권의 날 이재명 국민 주권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조정식은 그 국회의장은 국민 주권 개헌안 그리고 뭐 이재명 개헌을 하려는 목적이 장기 집권을 위한 것이라는 이런 그 관측들이 많죠. 그런데 오늘 또 그걸 꺼냈고, 자, 올해 재헌절은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이 됐는데, 이거 이재명이 그렇게 하자고, 지난번에 그냥 지시한 거죠. 지시를 해서 이렇게 됐는데, 오늘 재헌절 기념식에서 이재명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헌법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고 규범이 실질적으로 내용 그대로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면 안 된다.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면 안 된다. 이재명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습니까? 집권 전부터 집권하고 나서 뭐 집권 전은 그렇다 치고 집권하고 나서 본인의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 재판을 없애기 위해서 완전히 상권 분립 훼손하고 사법 체계 완전히 흔들었죠. 헌법에 규정된 상권 분립을 그냥 무력화시키는 그 작업을 지금 계속 해왔습니다. 위헌이죠. 헌법 위에 군립을 했죠. 뭐 선거 개입, 당무 개입 이거 전부 다 위헌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기업의 경영에까지 직접적으로 간섭을 해서 반도체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가지고 반도체를 그 강조선남에 몰빵을 하는 그런 것도 헌법 위에 군림하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 우리 해군 장병이 실종됐을 때 그날 골프 쳤다는 의혹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해명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묵살하고 가는 거죠. 국군 통수권자가 본인의 직무를 다 안 한 거죠. 그런 건 탄핵 감염입니다. 탄핵은 위헌, 국정농단 이런 때 탄핵을 하는 거죠. 예, 이 상황에서 지금 오늘 제가 국회 전자청원 안에 들어가 보니까 6월 26일 날 이재명 탄핵 청문이 시작됐는데 이게 한 달 동안 됩니다. 7월 26일까지 되는데 지금 현재 55만 명을 돌파를 했다. 탄핵을 해야 된다는 거. 그 그래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의자 수가 저 위에 거는 이재명 탄핵에 관한 청원, 국회 전자청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55만 487명, 제가 좀 한 시간 전에 제가 들어간 겁니다. 55만을 지금 돌파를 했죠. 재연절에. 이 100%라는 게 뭐냐면 5만이 100%입니다. 한 달 사이에 5만이 100%인데 100%가 되면은 그 입장을 밝혀야 되는 법사위에서 하니까는 자, 그런 사안인데 지금 10배가 넘은 11배가 지금 넘어갔습니다. 55만. 그것뿐이 아니죠. 그 밑에 보면은 안규백 탄핵 청원 여기도 33만 2,389명. 육군사관학교 통폐합 지방 이전 추진 중단 촉구에 관한 청원 14만 4,492. 자, 이렇게 이재명 정권의 그 위헌성 그리고 안보를 흔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청원이 올라가서 전부 다 이렇게 쑥쑥 동의가 늘어나는 그 상황에서 이재명은 어느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면 안 된다는 말을 버젓이 했지만 본인이 헌법 위에 군림을 했기 때문에 탄핵 청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청원자도 그 취지에서 헌법에 따라 엄격한 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데 현직 대통령 이재명 씨의 행위는 헌법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고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요건에 해당한다. 판단해서 이 청원을 제출한다. 그러면서 쭉 지금까지 해왔던 이재명의 행태를 다 적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데 현직 대통령은 다수의 범죄 혐의, 사법적 심판을 앞둔 피고인의 신분이고 그 상황에서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대통령이라는 신분은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권력 분립 체계에 중대한 균열을 초래하고 있다고 해서 탄핵 청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헌법을 위반하는 위헌 권력자라는 그런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재명이 오늘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면 안 된다. 가가대소가 나오는 그런 말을 해서 전해드렸습니다.